이게 말씀하셨던 은하열차의 일부군요. 제 메모리에 재밌는 견물이 또 추가되었네요.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낭님. 원로회 의원님께서 열차를 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먼 길을 오실 줄은 몰랐네요. 오크마이는 지혜를 존중하고 지식을 갈망합니다. 시민들이 두 분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개척에 흥미를 느낄 겁니다. 아쉽게도 천회의 색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도 금기되어 있죠. 두 분이 오크마에 오신 지도 시간이 꽤 흘렀으니 분명 떠날 방법을 줄곧 찾고 계셨겠죠. 사실 계속 단서를 수집하며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아는 게 많아질수록 더 무력해지네요. 자책하지 마세요. 엠포리어스의 수많은 학자도 오랜 세월 골머리를 앓은 난제이니 아무리 뛰어나신 분이라 해도 하루아침에 해답을 찾는 건 무리일 겁니다. 나무 정원에서 천공의 티탄에 관한 여러 연구를 찾았어요. 대부분 엠포리오스 학자들은 천회의 세계의 금기가 아큘라의 저주 때문이라고 여기더군요. 그렇습니다. 아큘라는 엠포리어스의 12티탄 중 가장 종잡을 수 없죠. 아큘라의 기쁨과 분노는 세상의 기후로 나타납니다. 평온한 날엔 하늘이 맑고 슬픈 날엔 비가 내리죠. 아큘라의 숨결은 쌀쌀한 바람이 되고 비명은 무시무시한 천둥이 됩니다. 아직 불씨가 반환되지 않은 두 티탄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저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모든 시민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글라이아님이 아큘라 터벌을 불을 쫓는 여정의 마지막으로 남겨둔 건 심사숙고 끝에 세운 전략일 테죠. 아큘라의 불씨가 반환되어 하늘의 저주가 사라진다면 저희도 힘들게 돌아갈 방법을 찾지 않아도 될 테니 황금의 후예를 돕는데 전념하기만 하면 되겠죠. 안티키트라이는 돌아갈 고향을 잃었기에 당신이 옛 친구들과 터전을 걱정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안티키트라의 감식 기술로, 아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 열차 칸을 스캔했습니다. 이 판단이 맞다면 제가 동력 장치를 심층 점검할 수 있을 듯하군요. 정말요? 하지만 물론 그 전에 다낭님께서 열차 칸을 만지게 허락해 주셔야겠지만 말이죠.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열차의 추진기는 매우 정교한 장치이니 부디 조심해 주세요.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신중히 다루겠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꼭 구조를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비슷한 물건을 수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다만 안티키트라이는 기계에 민감합니다. 케팔이 저희 종족을 빚을 때 부여한 특별한 능력 덕에 구조를 해부하고 학습하는데 매우 뛰어난 편이죠.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파괴된 열차 칸을 원래 모습으로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과 함께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큘라잖아요. 다낭님, 제가 두 분을 위해 엠포리오스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아큘라의 심벌을 피할 수 있게 해드린다면 불을 쫓는 여정을 돕는 일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설마 원로원이 심벌을 막을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그 비밀을 파헤치려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로원의 결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뜻인 걸까? 핵심은 당신과 동료분이 여기서 황금의 후예를 돕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일부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리고스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무리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명의 절벽에 방문했을 때 여러 원로원 의원의 기록을 살펴봤는데 리고스님에 대한 기록만 비어 있었습니다. 선의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경계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이처럼 비밀스러운 배경과 의도를 가진 사람을 의심할 겁니다. 역시 다랑님이시군요. 정말 탐복할 정도로 신중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함정이었군요. 절 따라오신 목적이 이거였습니까?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다랑님. 신뢰 관중으로서 전 그들의 계획을 따를 필요도 그들을 막을 의무도 없습니다. 전 중립이니 말이죠. 전 그저 당신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당신과 동료분의 안전을 위해 평화로운 해결법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일대사라. 하나만 확인하죠. 잠시 후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신도 나서주실 건가요? 아니요. 말씀드렸듯 전 언제나 중립을 유지합니다. 그 질문은 제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황금의 후예 편에 서시겠다는 뜻이겠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반드시 열차 동료들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하죠. 하지만 이제 불을 쫓는 황금의 후예들도 제 동료입니다. 무명객은 동료의 운명을 내버려둘 수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개척이란 바로 이런 거군요. 그리고 당신에게 나서주실 거냐고 물은 건 도움이 필요한 건 저들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 왜... 대답해! 왜 우리를 방해하는 거지? 왜 불씨를 빼앗으려는 거냐? 큰일이야! 더는 못 버티겠어! 파이널을 데려오자, 파트너!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 일격도 막아낼 수... 몇 달 전이었다면 정신을 잃었겠지. 걱정을 끼쳐드렸네요, 파트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퀼라와 잠재적인 위협에 맞서려면 열심히 단련하고 가장 과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훈련법을 생각해내서 다행이야. 세월의 강에서 과거의 환영과 싸우다니 꼭 은유 시인이 말하는 시간과 정신의 성소 같잖아. 그래도 효과 꽤 좋은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전투는 힘과 기술뿐만 아니라 손에 딱 맞는 무기가 필요해. 그 녀석의 무기와 비교하면 내 건 무슨 쇳덩이를 휘두르는 것 같아. 훈련을 시작한 후로 얼마나 많은 장검이 망가졌는지 몰라. 그래야죠. 걱정 마세요. 이미 부탁해뒀으니까요. 제게 딱 맞는 무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다른 일들을 전부 미루셔서 좀 죄송하지만... 카이토너스도 불을 쫓는 여정의 일원이잖아. 열정이 넘치는걸? 요즘 칼토너스 씨의 상태를 돌이켜보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나저나 파이논, 이 몸이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 요즘 네가 그 검은 옷의 검객에게
점점 더 집착하는 것 같지 않아? 날카로운 지적이 이렇게 훅 들어올 줄이야. 한참 고민하다가 물어본 거야. 네가 점점 강해질수록 이 불안의 씨앗도 이 몸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다고. 걱정 마. 복수를 위해 검을 휘두르진 않으니까. 하트너 씨도 니카도르의 시련을 직접 겪었으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나약하다는 걸 아실 거야. 지금의 난 예전과 달라. 내 어깨 위에 올려진 것들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면서 나약하지. 난 엠포리우스의 내일을 위해 검을 휘두를 뿐 복수의 눈이 멀어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아직 멀었어요. 그자에게 필적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훈련해야죠. 이상하다. 왜 제가 말만 하면 화제가 무거워지는 걸까요? 여러분한테 우울한 녀석으로 보이긴 싫은데 말이죠. 오늘은 더 이상 훈련할 힘이 없으니 우애에 관해서 재밌는 걸 보며 기분 전환이나 할까요? 좋았어. 드디어 이 몸이 가장 기대하던 시간이야. 열심히 노력한 후엔 신나게 즐겨야지. 안 그래? 오늘은 꼭 그건 여자아이의 비밀이니 묻지 마. 이곳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온갖 장르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희처럼 소위 학술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우애에 관해선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죠. 도착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석판 어딨지? 여기였나? 아님 여기? 이 몸은 먼저 갈게. 이제부터 자유활동 시간이니까 너도 푹 쉬어.
파이노 씨와 미미는 뭘 보고 있을까? 가서 확인해보자. 경작의 달, 준막씨, 동물 같은 농작물을 먹고 낚시를 금하라. 그런데 지금 엠포리어스에는 낚시할 만한 곳이 없지 않나? 으아! 깜짝이야! 휴, 갑자기 이 몸 혼자만의 세계에 뛰어들면 어떡해! 당황스럽잖아! 됐어. 농담은 이쯤 해도 여긴 아무것도 없네. 다른 곳이나 가야겠다. 수상한데? 미미는 대체 무슨 책을 읽고 있었던 걸까? 카드에 그려진 그림이 정말 정교하고 멋있네. 군왕, 방직공, 강랑대, 의사. 근데 카드마다 달린 해석이 너무 길잖아.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정말 우연이네. 이렇게 또 만나다니. 우리가 이렇게 잘 통했나? 그런데 너 지금 엄청 바쁘지 않아? 그러니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 오늘도 아니 매일매일 행복하길 바래. 진짜 수상하네. 평소랑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 어쩐지 등 뒤에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니. 몰래 보는 건 예의가 아니죠, 친구. 그러면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딱히 숨길 만한 책도 아닌데.
자, 보여드릴게요. 전 골동품 감정, 부자가 되는 법을 읽고 있었어요. 모르셨어요? 저희가 알게 된 지 제법 오래됐는데 정말 슬프네요. 아글라이아님이 어떻게 뛰어난 수장이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인격과 품행처럼 종잡을 수 없는 요소 말고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바로 집이 부유하다는 거죠. 이게 다 어릴 때부터 큰 도시에서 자란 덕분이겠죠. 저처럼 외진 마을 출신의 가난한 아이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거든요. 운은 7할, 능력은 3할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괜한 말을 했군요. 인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능력과 돈이 아니라 도덕이겠죠. 하여간 집착 한 번 심하네. 됐어. 너 같은 성격은 못 이긴다니까. 무슨 이야기 중이야? 이건 엠포리오스 점괘 전서? 넌 또 무슨 일이야? 미안. 둘이 쫓는 모습을 보는 순간 보고 있던 책에 대한 흥미가 식어버렸지 뭐야. 미미가 점괘에 관심 있는 줄은 몰랐네. 근데 마이너한 취미도 아니잖아. 왜 그렇게 숨기는 거야? 서프라이즈를 준비 중이었어. 몰래 공부해서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할 생각이었지. 그런데 중간에 들키면 민망하잖아. 소녀의 연약한 마음은 아킬라의 변덕보다 훨씬 갈대 같은 걸. 아, 서프라이즈? 누군가 내게 비슷한 말을 했었는데 그녀는 점성술과 점괘, 특히 네가 보고 있는 그런 카드의 일가견이 있었지. 파이논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몰랐어. 그럼 각종 점술에 대해 잘 알고 있겠네? 아니, 전혀 몰라. 어릴 때부터 카드나 뼈로 운명을 점치는 걸 믿지 않았거든. 점괘 결과에서 언급한 길조가 사실이었다면 내 고향 엘리사이 에데스도 사라지지 않았겠지. 게다가 우리에겐 트리논 선생님도 있잖아. 빗나간 적 없는 선생님의 예언에 비하면 모든 점술은 속임수거나 미리 준비해둔 궤변이니까. 내 생각에 점괘는 마음을 이끄는 힘일지도 몰라. 운명은 인간이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없게 그들의 앞길에 그림자를 들이우곤 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괘가 필요한 거야. 미지를 뛰어넘는 용기를 얻기 위해 사소한 이유가 필요한 거지.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가 있으니까 점괘에 의의가 있는 거지. 나쁜 징조도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으니 일종의 인도라고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이상하네. 내가 아는 그 친구도 비슷한 말을 했어. 돌이켜보면 매번 카드를 해석해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지. 점괘 결과를 믿지 않는데도 말이야. 그녀의 말투 때문이었을까? 키레네는 어린 시절에 내가 완전히 빠져들 정도로 환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어. 참, 키레네가 쓰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볼래? 굉장하다. 이 몸도 이런 카드를 갖고 싶어. 듣고 보니 그렇네. 다른 재질이라면 더 좋겠어. 예를 들면 수정 같은 거. 그나저나 파트너 씨, 지금껏 계속 얘기하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 운명 삼상의 신전에 갔을 때의 상황 기억나세요? 그때 오로닉스가 우리에게 낸 수수께끼요. 누구냐? 너희는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 같아.
검은 옷에 황금피 장식이 그려진 복면. 청소부인가? 단번에 저희가 누군지 알아채다니 엠포리어스에 버려진 역사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모양이군요, 파이너님. 아무래도 친구분께서 저희에게 관심이 많은 듯하군요. 대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파이너님? 예의상 귀빈께서 이유도 모른 채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금 전쟁 시기에 여러 도시 국가들은 황금의 후예에 대항하기 위해 암암리의 자객 부대를 편성했어요. 그게 바로 청소부죠. 그들의 소임은 황금 피가 흐르는 사람을 세상에서 지우는 거였어요. 암살과 독살, 정치적 박해.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다소 편파적인 역사 자료인 것 같군요. 선배님들의 업적을 나쁘게 묘사하기 위해 황금의 후예가 신력을 남용하고 전란을 일으킨 죄행은 쏙 빼놓다니. 그 야사의 작가가 누군지 알려주시겠습니까, 파이너님? 오크마의 순진한 아이들이 그런 편파적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게 둘 순 없으니 말입니다. 너희들은 역사의 먼지 속에 조용히 묻혀 있어야 했어. 시민총회는 황금의 후예의 사명에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여했으니까. 너희 같은 어둠 속 하수인에게 투표할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요. 저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해받기를 진작 포기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황금의 후예의 권력을 넘긴 일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왔었는지 잊었더군요. 억지 좀 그만 부려. 그렇게 입이나 놀리려고 이 먼 나무 정원까지 온 건 아니잖아. 정말 시원시원하시군요, 파이너님. 전 당신 같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짐작은 가시겠군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타난 이유에 대해 말이죠. 진정하세요, 파트너 씨. 저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단 건 저희를 위협할 만한 카드가 있다는 뜻일 거예요. 대체 어떤 카드를 가졌는지 한번 말해봐. 다만 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어깨가 욱신거리고 검도 무뎌졌지만 너희들 혀를 베어버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때, 희야? 여기 딱 좋지? 공간은 좀 작지만 채광이 완벽해. 고마워요, 트리비 선생님. 이제 놀빛 정원도 오크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네요. 너도 여기가 마음에 들지, 이카? 여긴 화나니까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빛의 정원은 어때? 트리비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놀빛 정원이라는 이름은 하늘의 후예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으니 이 이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하긴 전설에 따르면 뭐라고 했더라? 트리비 선생님도 깜빡하는 일이 있네요. 우리는 수업 준비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살짝 가물가물한 것뿐이야. 우리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분명 떠오를 거라고. 아, 생각났다. 크렘노스와 창공 3권 5절에 따르면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가 조석의 눈을 격추한 것은 니카도르와 아퀼라가 100년 동안 이어온 신의 전쟁에 막을 내렸음을 상징한다. 그 이후 하늘의 백성 세력은 점차 쇠약해졌고 수많은 하늘 요새는 버려졌으며 그들의 후예는 대지에 정착해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의 혈통을 물려받은 일족은 세르세스의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져
다모장원에 놀빛 정원을 세웠다.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과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우리도 당시의 세세한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 깜빡하고 있었네요. 트리비 선생님에게 역사는 책에 적힌 기록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겪으셨던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이카는 역시 이런 전설 이야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너도 언젠가 영웅 셀리우스 옆에 날개 환수처럼 위험 넘칠 네 모습을 상상하고 있지? 분명 그런 날이 올 거야. 네가 잘 자라주기만 하면. 크라테루스님? 히아킨 양. 그리고 트리비도 무사해서 다행이군. 두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시민들의 말을 듣고 한번 와봤네. 무사하다니? 무슨 일이 생겼어, 크라테루스? 시장에서 또 강력 범죄가 벌어졌네. 가게가 완전히 부서진 데다가 약탈까지 당했더군.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야. 말도 안 돼요. 아글라이아님이 계시는 한 오크만은 늘 평온할 줄 알았는데. 예전엔 그랬지. 하지만 요즘은 솔직히 말해 그녀의 감각이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네. 라이아... 아무래도 금실이 느슨해진 걸 눈치챈 적대자들이 계략을 꾸미고 도발하는 모양일세. 시민총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왜 이런 소동을 벌이려는 걸까? 황금의 후예는 단 한 표 차이로 승리했네. 트리비. 수년 동안 쌓아온 내 경험에 따르면 간신히 거머쥔 승리와 불안은 늘 붙어다니는 법이지. 큰일이에요! 히아키님, 큰일 났어요! 클레멘타인 씨? 우선 진정하고 숨 좀 돌리세요. 세븐! 마모리아 창궁에 큰일이 났다고요! 무슨 일인가 의사? 우선 진정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보게. 아글라이아님이 큰일 났어요! (900년) 전 원로원이 천궁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이 목욕탕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게 아직 기억나네요. 그 목적은 첫 번째 불을 쫓는 여정을 기념하고 오래전 엠포리어스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영웅들을 기리기 위함이었어요. 금실을 짜는 자가 초대한 손님을 제외한 다른 그 누구도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규칙 역시 그때 세워진 거고요. 그런데 이젠 규칙을 지키려는 척조차 하기 싫으신 모양이네요. 안 그런가요, 카이니스님? 아글라이아. 지금껏 신의 탈을 쓰고 인간 세상을 현혹한 불사의 요녀인 널 우리가 너무 자비롭게 대했던 것 같네. 자비요?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로 숨길 필요가 없지 않나요? 당신들의 무능함을 말이죠. 아낙사고라스 덕분에 당신들은 시민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을 구겼죠. 아직 염치라는 게 있다면 종막 씨의 여명의 절벽에서 뛰어내려 마지막 존엄이라도 지켜야 마땅할 테고요. 반신이여, 목욕탕의 물을 거울 삼아 지금의 악독한 얼굴을 자세히 보는 게 어때? 지금의 넌 눈과 귀가 어두워졌지. 청소부는 이 순간을 위해 탄생했어. 모든 질서, 규칙과 법리가 너희를 구속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바로 비수가 심판을 내릴 차례지. 수단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급박하다면 어디 한번 해보시죠.
간신과 정면 승부를 펼치라고? 우리가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네. 비수는 네 목에 꽂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제 인간성이 바닥났다고 고발했고 제가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보이는 관심이 모두 거짓이라 질책했죠. 그 고발이 사실이라면 이 시민들의 목숨으로 저와 타협할 수 있을까요? 뭐 좋아. 그렇다면 몇 마디 말을 덧붙여 네 반신의 가면을 벗겨주지. 좀 전에 말했듯 지금 네 눈과 귀는 어두워졌어. 요새 오크마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졌더군. 넌 우리가 시장에서 고의로 일으킨 절도 사건을 보지 못했고 드로마스 공방에서 우리가 접선하는 것도 듣지 못했지. 눈앞에서 우리가 계략을 꾸미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더군. 인간성이 바닥났다고? 아글라이야, 그 잘난 금실로 내 생각을 읽어보시지. 우리의 정성스러운 선물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반신이 감동할지 궁금하군. 이런 상황에서 더 매정하게 굴지 못하는 제가 원망스러울 뿐이네요. 당신의 사악함은 정말 답이 없으니까요. 드디어 내 생각을 읽은 건가? 정말 둔해졌군 그래. 네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계속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리느라 힘들었다고. 이 호신석을 선물로 줄게요. 항상 행운으로 가득하고 누구도 언니를 괴롭힐 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는 그 여자아이가 또 실수로 두 눈까지 잃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빛을 잃는 게 어떤 기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1000년 전 어린 나이에 실명된 네가 목소리와 청력마저 잃었다면 지금의 아글라이아가 될 수 있었을까? 애처롭고도 텅 빈 네 눈빛을 보니 흥이 깨지는군. 아무래도 네 실력을 과대평가했던 모양이야. 이 계략이 통하지 않을 걸 대비해 작별 선물을 수십 개 더 준비해뒀는데 한번 들어보겠나 반신? 내가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00년 동안 난 10명의 티탄의 죽음을 목격했어. 처음에는 무지했지만 이후에는 길을 모색하며 사람들을 인도했지. 이젠 손을 놓을 때가 된 것 같아. 마침내 이 순간이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여겨야겠지. 내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한 긴 계단을 지을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할까? 지금 여기서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따뜻한 목욕탕 물속에서 잠든다면. 먼 길을 가는 바람이 날 위해 걸음을 멈춰줄까? 사이퍼라.